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섹션 부동산 PF 부실과 금융회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기업평가 김태현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성 평가 1차 평가 결과를 잠시 짚어보고요. 제2금융권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의 영향이 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 각각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말에 기준이 발표가 되고 1차 평가 결과가 8월 말에 발표가 됐었는데 어떤 부동산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새로운 기준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이쪽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평가 대상을 기존의 어떤 실질적으로는 브릿지론 성격이지만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등급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3개 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4개 단계로 나누었고요. 특히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인 악화 우려를 유의나 부실 우려 이렇게 2단계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과거에 어떤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켰고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PF 익스포저 중에서 한 전체 금융업권으로 보면 217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1차 평가 대상이 된 것이 한 34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또 유의나 부실 우려, 이제 부실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가 된 그런 사업장이 약 2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 대상이 된 PF 중에서 한 60% 이상이 지금 부실화가 진행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보면 1차 평가의 어떤 그 결과들이 좀 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이제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인데요. 요 부분은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각 3개의 어떤 업종별로 그 현재 현황과 향후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24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좀 따로 집계를 한 것이고요. 전체 PF 익스포저가 한 21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의나 부실 우려로 분류가 된 익스포저가 3.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익스포저의 한 16%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유의해서 볼 점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6.6조 중에서 약 2.3조 원이 유의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브릿지론이 어떤 부실화가 정도가 더 심하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어떤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성 평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증권사 중에서 좀 대형사하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중대형 및 중소형사들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결과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대형사에 비해서는 중대형사나 중소형사들의 PF 익스포저의 부실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PF 익스포저가 좀 더 부실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어떤 PF 사업성 한 것을 좀 이 사업 유형 물건별로 이렇게 좀 보면, 오피스텔이라든지 물류센터의 어떤 부실화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가 매매라든가 또는 뭐 임대, 시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사업비는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PF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부실화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떤 익스포저의 규모 자체는 주거 시설이 가장 이제 익스포저가 큰데요. 부실화의 정도는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좀 더 부실화가 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에도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지방 광역시라든가 기타 지방의 어떤 그 부실화의 비중 자체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업성 평가 결과를 좀 이 평가 항목별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 표에 있는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좀 분류를 따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항목이 좀 이런 그 부실화로 평가받은 어떤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그 이자 연체라든지 또는 만기 연장이 계속 반복이 됐다든지 또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 본 PF로 전환이 되지 못했던 것, 이런 그 금융위험과 관련된 평가 항목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 해당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유의나 부실 우려로 평가가 된 사업장들이 많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번 평가 때는 그 이 본 PF 쪽은 사업성 평가에서 좀 부실화된 경향들이 좀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좀 그 공정이라든가 분양 입주 위험 이런 항목들도 상대적으로 점점 더 이제 좀 그 질적인 저하들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본 PF나 비주거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부실화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의 어떤 그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PF 사업성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의 결과, 그 다음에 대형사와 일반 증권사를 좀 나눠서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그 수익성 추이 쪽을 대형사를 먼저 보면요. 2021년부터 22년, 23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 순이익 규모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충당금 적립액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작년에 특히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ROA 수익성도 이제 많이 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들어서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달라져서 전체적인 어떤 그 영업 실적이 워낙 호전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충당금 적립액은 작년에 워낙 좀 많이 적립을 했던 영향이 있었던 탓으로 올해는 지금 충당금 적립액이 상반기까지는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성이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중대형사나 중소형사 쪽을 보면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 추세가 올 상반기에도 전혀 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당금 적립액의 어떤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ROA가 개선이 되지 못하고 계속 저조한 실적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대형 증권사와 일반 증권사 간에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산 건전성 추이 쪽은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뭐 그 대형사나 일반 증권사나 다 비슷하게 상승 추세인 것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도 건전성 지표는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순요주이하 자산을 자기 자본 대비로 본 비율인데요. 어떤 이런 지표들을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비슷하지만 대형사하고 중대형사 또는 중소형사들 간의 어떤 그 절대적인 수준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그 사업성 평가가 이제 6월 말 실적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에도 어떤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가정들을 넣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 평가 기준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성 평가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망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이제 6월 말 실적에 어떤 사업성 평가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잠깐 짚어봤는데 향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되어 있는 사업성 평가의 어떤 기준들에 따라서 향후 1년 내에 어떤 양상으로 좀 더 이렇게 영향들을 미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 그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좀 상황을 가정해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2는 좀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의나 부실 우려로 추가로 좀 더 이렇게 그 분류가 될 수 있을 만한 익스포저가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1.1조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인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원까지도 부실화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조금 위험이 높다고 봤던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 그다음에 지방의 주거시설 이런 어떤 고위험 사업장들이 유의나 부실 우려로 이렇게 그 번질 확률이 최대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브릿지론에 대한 영향이 좀 컸지만 내년 이후에는 본 PF의 어떤 만기 도래가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PF 사업성의 평가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응되는 추가적인 어떤 충당금 적립은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1.4조 원,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약 2.2조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실적의 저하가 증권사의 신용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PF 부실의 어떤 영향이 대형 증권사와 일반 증권사 간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증권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의 어떤 그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최근에는 좀 오히려 개선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도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런 수익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조금은 좀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성 지표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보셨다시피 그 자산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저하 추세가 뭐 업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하방 압력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증권사 쪽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 측면에서의 어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는 대형 증권사보다는 일반 증권사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별 항목들을 다 이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는 신용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모델 점수를 그 어떤 수치화해 가지고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각 사별 어떤 그 모델 등급의 평점의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략 이렇게 분포나 추세를 보시면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AA급에 위치를 하면서 일부 회사들이 조금씩 그 저하되는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폭은 상당히 크진 않은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반 증권사 쪽으로 가서 그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사별로 조금씩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기울기가 조금 더 급박하게 하향화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그 모델 등급이 일부 좀 평점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바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증권사 쪽이 좀 더 하방 압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PF 사업성 평가의 영향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차 평가는 완료가 됐지만 이제 11월까지 2차 사업성 평가가 또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상시 평가로 전환이 돼서 계속해서 PF 사업장들에 대한 분류는 계속 엄격하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본 1차 평가 때는 브릿지론 중심의 금융위험 항목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본 PF 만기가 좀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에는 본 PF 쪽도 좀 더 이제 부실화가 진행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도 좀 하락하고 수요도 일부 좀 회복이 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어떤 좀 그 다른 유형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나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경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 내에 좀 이런 그 고위험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 익스포저를 좀 해소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감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권사에 대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캐피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유사한데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PF를 취급하고 있는 26개 캐피탈사를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 전체 23조 정도의 어떤 PF 대출 중에서 부실화가 진행된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은 2.1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8.9%니까요. 다른 지금 제2금융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캐피탈사의 어떤 그 부실화의 정도는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유의해서 볼 부분들은 전체 그 2.1조 원의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 중에서 80% 이상이 브릿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도 브릿지론의 어떤 부실화가 지금 본 PF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그 브릿지론이 좀 이번에 그 유의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 원인들을 보면 증권하고 좀 유사한데요. 만기 연장이 지속이 됐다든지 또는 그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연체가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뭐 경공매가 실시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요. 본 PF 전환이 안 된 것들 이런 어떤 사유들이 증권 쪽하고 거의 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의 PF 사업장들을 좀 지역별로나 물건별로 좀 이제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 익스포저가 커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수도권과 대구 지역의 브릿지론이 절대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본 PF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이 좀 상대적으로 물량이 커서 그 부분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별로는 역시나 주거시설이 제일 비중은 크긴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화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똑같이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캐피탈사의 어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건전성 저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요주의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가 좀 저하가 됐었습니다. 요 그래프인데요. 지금 그래프 추세를 보시면 2022년, 3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격하게 좀 그 요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올 상반기에는 지금 좀 정체 내지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고정이하 비율 추세를 보면 꾸준히 이렇게 좀 계속 늘어오다가 사실은 올 상반기에 유난히 좀 더 많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표가 사실은 둘 다 뭐 그 자산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들 중에 하나들인데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업장들의 어떤 그 부실화 정도가 좀 더 계속 진전이 되면서 요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고정이하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부실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도 이제 영향을 줬을 텐데요. 이번에 어떤 그 사업성 평가의 기준이 바뀐 것도 큰 몫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개선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주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한 그런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 원래 그 사업성 평가의 어떤 기준들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고정이하 분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더 강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요주의로 분류됐던 사업장들이 고정이하로 분류가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좀 많이 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평가 기준의 어떤 변화도 어떤 지표의 변화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좀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대손 충당금과 고정이하 비율의 추이인데요. 네, 이 부분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부실화가 진행된 어떤 익스포저 대비 내가 충당금을 얼마나 쌓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어떤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다가 올해 들어서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그 감독 당국의 어떤 그 지도라고 할까요?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충당금 적립률이 상당히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상대적으로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건전성 분리는 엄격해진 반면에 충당금 적립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이라는 측면에서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피탈사도 증권과 유사한 어떤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을 해본 건데요. 약간의 가정들은 다릅니다만 케이스 1이 베이스 시나리오이고 케이스 2는 이제 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부실 사업장 대출이 한 1.3조 원 정도 증가하고 케이스 2에서는 한 2.8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각 어떤 그 회사들의 그 실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그런 이 부실화의 영향은 아무래도 AA급보다는 A급이나 트리플 B급의 어떤 캐피탈사들에게서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데요. 저희가 캐피탈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무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수익성 지표, 그다음 건전성 지표, 그다음 자본 적정성, 유동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PF의 부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성하고 자산 건전성 이 두 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올해의 어떤 사업성 평가의 영향만 놓고 보면 ROA나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았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든가 충당금 적립률 이 부분이 크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의 어떤 매핑 구간이 하락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요 지표들의 하락 때문에 전체 평점들도 대체적으로 하향된 캐피탈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포를 보시면 물론 AA급에서도 일부 하향이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는 회사가 한두 개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모델 점수의 어떤 저하폭 자체는 AA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A급이나 트리플 B급으로 갈수록 이 저하되는 어떤 속도, 기울기가 훨씬 더 좀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좀 빨리 해서 이 건전성 지표를 좀 회복하는 게 가장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그래서 뭐 매각 손실이나 일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발생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업권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좀 완화하고 전체적인 업권의 실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은 전체 익스포저 중에 약 40% 정도가 1차 평가 대상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유의 부실 우려로 분류된 어떤 그 익스포저의 비중이 다른 업권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비중도 높고요. 또 시공사도 좀 열의하고 지역별, 용도별 이런 어떤 그 질적인 특성도 타 업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그 열의한 PF 사업장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PF 그 사업성 평가의 영향에 좀 크게 노출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PF의 익스포저의 비중 자체도 타업권에 비해서 저축은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재무 실적에도 이런 PF 부실화의 영향이 좀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저하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올해 그 뭐 수익성 지표라든지 건전성 지표 공이 계속해서 지금 그 저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익성이 다른 업권에 비해서도 현저히 좀 취약한 상황인데요. 2021년, 22년까지만 해도 뭐 적자를 내는 회사가 79개사 중에 뭐 두세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적자 기업이 현격히 늘어났고 올 상반기도 지금 42개사,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회사들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축은행 79개사를 어떤 그 PF의 어떤 비중이 좀 높냐 남냐로 이렇게 분류해서 비교해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50%를 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 저하라든지 건전성 저하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낮은 회사들은 물론 저하는 됐지만 저하폭은 좀 더 덜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 저하세에는 결정적으로 부동산 PF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요. 실적 저하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그 매핑 구간의 변경도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 구간 정도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회사가 평가하는 10개 사업장, 10개 그 저축은행 중에서 원래 7개 저축은행이 등급이 하향 쪽으로 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뭐 앞서 보신 어떤 증권이나 캐피탈사에 비해서도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PF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 적정성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